나날이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 최근 방화나 살인 사건 등 갖은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세계 각국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자유의 도시 파리입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선 자유롭지 못하다네요.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마리나 양 역시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이 많대요. Les enfants, ils font le violon le matin, après la nuit, ils font la fête, et moi, je peux pas dormir, mes enfants non plus, je peux pas travailler le matin. 그 정도면 화가 단단히 날 만도 하죠. 바로 윗집으로 돌격인가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기는 했는데 덩그러니 종이만 붙여놔요. 자,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나는 당신의 노랫소리를 존중하니 당신도 내 귀를 존중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메시지를 붙이고 나서 사진 촬영도 잊지 Ça 않는데요. servait comme des preuves. Si ça n'a pas marché, j'appelle la police, et comme ça, je peux leur montrer que j'ai prévenu. Voilà, 저게 증거가 되는군요. 프랑스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방문하는 대신 이렇게 항의 메모를 이용합니다. 네, 마리나처럼 재치 있고 기발한 내용으로 말이죠. Non, mais les mots, c'est surtout pour communiquer avec l'immeuble, avec les gens de l'immeuble. Parce que parfois, on ne sait pas qui est-ce qui a fait du bruit. Ou... 총기 소지가 합법인 나라 미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마크 씨의 집을 찾아봤습니다. 한창 재미있게 TV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네. 소리를 줄이네요. 이게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 지키는 일종의 예의라고 I always make 하는데요. sure, that it's before 9 p.m. I keep the volume down. So we gotta be really careful about that to not, create problems, to other people. 그렇다면 저는 조용히 사는데 윗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요, 미국에서는 층간소음의 원인인 윗집에 직접 말하지 않고요, 건물주에게 소음에 대한 항의를 한답니다. 이 문자가 나중에 소음으로 피해 받았다는 증거 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문자를 받은 건물주는요, 중재자가 돼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요. 총기 그래요? 소지가 합법화된 미국에서는 개인 간의 분쟁이 참사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해결을 한답니다. 자, 주말마다 흥겨운 하우스 파티가 열리는 영국 역시 층간소음이 없을 수 없겠죠? 층간소음 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에요. 상담 내용을 적어서 올리면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법정 교재와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줍니다. 네, 만약 스스로 해결하는 게 힘들다면 각 구청의 소음 담당 공무원이 해결을 해주는데요. 충분한 상담과 현장 조사 후 소음 통지문을 발행하며 소음 중단을 명령한다네요. 네. 프랑스 역시 층간소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동하는 든든한 해결사가 있죠. 네, 프랑스 툴루즈시의 24시간 소음 중재센터인데요. et des tapis pour se prendre sur le balcon et des eaux usées. Donc, c'est vrai que c'est gênant. 이곳에서 걸려오는 신고 전화는 하루 평균 500여 통. 소음 중재 요원들이 오후 5시에서 9시 사이에 문제가 있는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곳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끝끝내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죠. 벌금을 냅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프랑스. 고풍스러운 외경은 매력적이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프랑스에는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전문 시공업체가 많다는데요. Oui, je sais que les bâtiments avant 1970 sont imposés dans les normes de phase des travaux contre les nuisances sonores. 세입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시 건물주는 반드시 방음 공사를 해줘야 한다네요. 네, 법이 있어서 참 좋네요. 층간소음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인데요. 입주 계약서에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소음을 낼 경우 계약 위반에 따라 한화로 약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after 3 warnings, they're gonna bring me to the court. The court is gonna order for me to leave the property and evacuate the property. 공동주택에서 소음을 일으키고 관리사무소에서 3회 이상 경고하고도 또 어기면 자가주택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강제 퇴거하도록 Very 되어 있습니다. important 쫓겨나는 거예요. how you should be in the apartment to not make noise, and bother other people in other floors. 세계 각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야, 금액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맞아요. 나라마다 골칫거리인 층간소음 문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없을까요? 곤방와. 일본 가정집의 평범한 저녁 풍경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청소기 쓰시면 더 편하실 텐데 왜 직접 쓸고 계시죠? 그러게 말입니다. 掃除機を使うとうるさいのでちり取りを使っています。みんなが帰ってくる7時ぐらいから気をつけています。 배려는 역시 작은 것부터 시작이죠. 맞아요. 이렇게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으면 층간소음을 또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구 끄는 소리도 이렇게 하면 간단히 줄일 수 있겠네요. 일반 매트보다 층간소음에 효과적인 코르크 매트까지. 싱크대 물소리까지 신경을 씁니다. 층간소음, 그게 뭔가요? このように注意しながら生活するのは不便ではないんでしょうか。不便なところもありますが、他の人に迷惑をかけないように心がけています。 다들 이런 마음이면 좋겠죠. 영국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대부분 큰 분쟁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펍 문화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이웃들이 서로 자주 얼굴을 보면서 친분을 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한잔 하면서 말이죠. 친한 거죠. Constituent in a large city of creating community where people meet people. 자, 우리나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네,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가 부쩍 줄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고사리 손으로 뭘 그렇게 쓰나 했더니 바로 이웃집에 보내는 편지였어요. 직접 쓰는 거예요. 예. 귀엽죠? 조심히 다닐게요. 맨날 오빠랑 놀면서 뛰어다녔어요. 뛰면 안 되고 살림살이 걸어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래층한테 편지 한번 쓰고 우중한테 한번 편지 쓰는 그런 계기로 해서 층간소음 민원이 크게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윗집 아이의 손편지를 받았다는 한 가정집입니다. 이렇게 직접 편지를 뛰지 말아야 받아보니 되겠다. 죄송하다는 어떠셨나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금 우리가 이해도 되고 애들이 조금 많이 확실하게 조금 덜 뛰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하는 살고 있는 이웃 사이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꿔도 갈등을 유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